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상적인 목표 뭡니까 진짜 뭐 자유 공정 뭐 계속 그러시던데. 이번 경우는 민영화잖아요. 민영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거 의심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가스공사 지금 사장님이 최연애 사장이에요. 네. 이전에 코레일에서 민영화를 아주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이세요. 적자가 별 문제 지금 가스공사 지금 큰 적자 아니다. 대처 가능한 적자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적자 얘기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채가 많이 쌓이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적당한 조절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자꾸 도를 넘고 이상한 논리를 끌어와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논리를. 민영화를 목표로 하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요. 저번에 한전 얘기도 나오고 그럴 때 이제 한전도 결국 적자 문제, 부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안은 가격 현실화, 그러니까 전기료나 지금 가스료 현실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있었던 게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거 올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근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현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난방비 폭탄.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실수였고요. 그렇다고 근데 그러면 가스공사도 결국은 한전처럼 계속 적자가 나는 거를 이제 채권 발행해서 메웠는데 제가 보기엔 채권 발행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직접 그 공기업 예를 들면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킨 다음에 위기 넘기고 다음에 다시 받는 것들이 그때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처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가스 요금을 좀 이렇게 요금을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 맞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경제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2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한 발언인데요. 현재의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실수이며 고의적이기까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이유가 결국 민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교수는 특히 가스비 인상 폭과 시점을 감안했을 때 경제 체제 자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실수였다.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을 맞은 것이라며 경제정책 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 교수는 사람들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 놨다.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체감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촉발된 IMF 사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악수만 두려 하는 걸까요? 물론 IMF가 소비 위축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죠. 외환보유고와 수출 부진, 그리고 소비 위축이라는 현상과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였는데요. 여튼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이 아무런 대책도, 이유도 모르는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본격적인 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한 그 밑자락을 깔아준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에 정부가 서둘러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선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빠져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면피성 대책에 불과합니다. 국민 부담을 정부가 나눠지지 않겠다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급등한 난방비와 공공요금 폭탄으로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가는데 정부는 해결 의지가 없다니 참담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허둥지둥 정부가 난방비 폭등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옹색하기 그지없는데요. 저소득층에 한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들어볼 게 있을까 싶었는데요. 26일 아침 9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15만 2천 원을 지원했는데 올겨울에 한 해 이걸 2배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난방비 폭등 대책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모양만 내겠다, 순간만 잘 모면해 보겠다는 전형적인 꼼수인 거죠.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저소득 가구의 할인액도 최대 3만 6천 원에서 2배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대상 가구는 160만 가구뿐입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등은 전 정부가 가스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여권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끝까지 자신들의 실수로 현재의 난방비 폭등 사태가 발생한 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슬프지만 그러나 엄혹한 현실을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키우고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우리의 진정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정보들이 왜곡되고 숨겨지고 진실이 정말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걸 알리기 위해서 밤새워서 철필로 등사판 긁어가지고 유인물 찍어서 가슴 속에 수십 장 유인물 숨긴 다음에 이거 몇 장 동네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뿌렸다가 1년씩 감옥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걸 했겠습니까? 저도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 괴뢰군하고 뭐 손잡고 어쩌고 폭동들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했던 그 참혹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가서 어떤 친구가 철조망 감긴 교내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서 피 흘리며 올라가더니 유인물 뿌리다가 막 경찰들이 쫓아들어가 올라가서 잡고 이러는 걸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뭐 광주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죠. 아, 이 빨갱이들이 또 우리 속이려고 이러는구나. 그렇지, 쟤들 빨갱이지 저거. 운동권. 그런데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또 누가 갑자기 밧줄 타고 내려오더니 유인물 뿌리고 경찰에 잡혀가고 내용 보니까 또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었던 거죠. 이거 진짜인가? 그러다 또 다른 기회에 밤에 몰래 붙여놓은 대자보, 뭐 사진전 하다가 화염병 던지고 싸우면 뒤에서 주워 본 유인물 이런 것들 보고 이거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나 이게 또 반복되다가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죠.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의 이 길까지 왔지만 사실 결국 그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정말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인 경제 강국 소리도 듣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모범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깨지고 있죠.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 가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바꿔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언론이다. 우리 각자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해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대중 선생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왜 고함만 지릅니까? 지금은 손가락을 쓰면 되는데. 요거 엄지손가락 쓰면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 작은 실천들 내가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지만 결국 이 작은 실천들 노력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거죠. 물방울이만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처럼 여기 모이신 우리 전북에 또는 전국에서 오신 우리의 동지들 다시 행동하고 다시 싸우면 다시 희망 있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